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 들어온 속보부터 보죠. 네.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네, 법원은 이제 권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의원 이제 20대 대선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받고 있는데 예.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지만 이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번 특검 이후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네. 그 특검은 1억 원 상당의 그 한국은행 관본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이후에 휴대전화번호 교체하고 또 차명폰으로 그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던 정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증거 인멸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해요. 예.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권성동 의원 발언 영상이 준비돼 있어서요.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결국은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네, 영장 발부됐는데 그 발부 직후에 바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다 규정을 했고요. 주요 메시지는 이번 구속이 첫 번째 신호탄이다. 민주당은 피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당이 흔들리지 말고 나를 지켜달라 뭐 이런 의미로도 보이고요. 또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당이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도 그러네요. 읽힙니다. 그렇게 네. 들리네요.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김준일 평론가 예상하셨습니까? 예,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안 발부되면 이상한 거다. 예, 99.9%다. 뭐 이런 얘기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예. 증거가 너무 많고요. 본인은 범인에 부행하고 있지만은 윤영호가 진술을 했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지. 1월 5일에 권성동 의원한테 후보님께서 잘 쓰시라는 취지의 문자 보낸 거 있지, 또 거기에 동석했던 지인들한테 잘 전달했다 문자 보냈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정황 증거가 너무 많다. 물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황 증거 너무 많고 본인이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사가 본 게 보좌관 폰으로 계속 윤영호랑 접촉하려고 하고 잘못해서 택배 기사랑도 뭐 이제 접촉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어제 이 실질 심사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 길어진 건 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나게 긴 건 아니었습니다. 한 11시 정도에 예. 이제 끝나서 저기로 구치소로 이동했고 밤 권성동 11시. 의원은 예. 그리고 한 1시 정도 뭐 좀 안 돼서 그 정도 아니, 제 나오거든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부될 거야라고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사진이라든지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디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져서 꽤 길어지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첫 구속이 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판사 입장에서도 좀 신중에 신중을 예.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내가 검찰의 탄압을 받았고 이번에도 특검을 탄압을 받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구조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최종 강원랜드 청탁 의혹이 이제 무죄가 받았고 그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맞아요. 수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권성동 의원은 당시 이제 1억 원 받은 거 빼놓고 2022년 2월과 3월에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절을 하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부인했지만은 특검은 거기에서 쇼핑백에 돈을 받은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넥타이를 받았다.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쇼핑백을 받긴 받았는데 특검에서는 또 돈을 줬다는 측에서는 거기에 돈이 들었다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게 지금 엇갈리는 거죠. 예, 뭐 통일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넥타이가 있었다. 그래서 넥타이가 얼마짜리냐 도대체 뭐 이렇게 네티즌들은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가 지금 앞으로는 수사가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권성동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네. 오전 10시에 한학자 총재가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오늘 몇 시예요? 오전 10시요. 10시. 예.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후쯤에 출석합니다. 예,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하겠다 특검에서 이제 만지작 되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뭐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교 돈이 국민의힘의 지역 그러니까 당협에 이제 뿌려졌다 이런 의혹까지 있어가지고 그 규모를 한 2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특검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수사가 좀 많이 집중될 것 같다. 예. 그래요. 그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좀 궁금한 게 많아요. 통일교 굉장히 큰 종교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교세를 펼쳐왔던 종교인데 이 종교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좀 궁금해서요. 오늘 2부에 통일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통일교를 아십니까? 이런 인터뷰 하나 준비했거든요. 2부에 함께 해보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네, 난리난 법사위. 요즘 법사위에 대한 주목도가 뭐 상당한데 일단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안 된다 요 문제로 꽤 크게 다퉜고 네. 어제도 소동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예.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그렇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너무 무리한 이봐. 박 의원님 너무 무리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실수했어. 정말 너무해요. 아,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균택 너무 무리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지금 그 마지막은 박균택 의원 목소리가 아니죠. 인간이 되라고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이죠. 네. 아까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과 설전을 벌인 거고 네. 지금 중간에 나온 목소리는 이제 추미애 의원 목소리 나왔고 서영교 의원, 네. 박균택 의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네.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이제 여야 갈등 빚어지고 있는데 네. 나경원 의원 이제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 이제 피감 기간인데 어떻게 배우자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간사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 사모님 뭐 하시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사별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모님 뭐 하시나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주변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된다, 너무 무례하다 이런 이제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남편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네. 이쪽에서도 곽균택 의원이 그러면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됐는데 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이 지금 들으신 소동들이 벌어진 건데 네. 전 궁금했던 게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 이제 어제 그 법사위가 정회했을 때 지금 막 저렇게 경론을 벌이고 네네. 싸우지만 법사위가 정회했을 때는 곽 의원이 이제 박 의원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면서 정말 의원님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서 사과를 했어요. 아, 사과했습니까? 네, 그 장면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박 의원도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악수를 받아주긴 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어떻게 저 상황까지 갔는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결국 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가 불거진 네, 거예요. 네, 간사 선임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어제 결국 투표까지 거쳤어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네. 결국엔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간사 선임은 각 당이 추천을 해서 그냥 호선을 했단 말이에요.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그 기표소까지 상임위 안에 설치가 됐고 투표까지 한 거예요. 네, 이거 간사 선임 투표하는 건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이때 무기명 투표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반발을 해서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10명이 참여를 해서 10명 전원 이제 반대돼서 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내란 옹호 행보에 뭐 패스트트랙 구형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맡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 국민의힘은 이 야당 몫의 간사 선임을 다수결로 막는 건 이제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반발한 상황입니다. 참 법사위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아마 회의를 5번째 했던 것 같은데 예. 매번 이런 논란으로 기사가 좀 크고 작게 계속 나고 있어요. 매번 화제의 영상이에요. 예. 좀 죄송한 말인데 좀 적당히 좀 하셔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가 뭐 콜로세움이 됐고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글래디에이터가 됐어요. 와, 이거 진짜 명언이다. 하이라이트 필름만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썸네일 뽑아내려는 듯한. 검설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자극적인 단어를 얘기를 할까요? 이거 어제 이거 말고도 뭐 네. 박은정 의원이 조이대 좋아하세요?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하니까 송석준 의원이 누가 조아려요? 인식이 왜 이렇게 천박합니까? 이러고 또 싸우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에게 때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보정당 계열이었죠. 그 최혁진 의원이 이제 뭐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쪽인데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 이제 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냥 강성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 줄 뽑아낼까 이런 것만 지금 골몰하고 있다. 이 지금 내용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예. 다른 상임위에는 뭐가 됐든 싸우더라도 네. 자기들끼리 내용 가지고 이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진짜 적당히 좀 하셔라 진짜. 법사위 지금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가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돼버려서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뒤에서 만나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이런 피로감 주지 말고 출구 전략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막말들 던지면서 싸울 겁니까? 예? 중요한 상임인데.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이 간사 선임 문제는 또 부결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어쨌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또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테러를 마련할 것인지 네.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아르키님이 혹시 그분들 다 유튜버신가요? 이럴 정도로 이거 무슨 자극적인 장면만 뽑아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답답한 마음. 법사위가 정말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서 그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고 하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데 지금 의원들의 약간 선명성 경쟁의 장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권력의 원천은 국민. 어제 새로 임명된 장관들까지 모두 참석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완전체 국무회의, 네, 완전체 국무회의로는 첫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말들이 주목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한 말 중에 네.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권력은 잠시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이고 헌법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권력 이야기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어제 이 부분이 주목된 이유가 있죠. 네,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또 한마디 더 붙인 게 시험을 봤든 선거로 표를 얻었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표를 얻은 거는 국회를 의미하는 거고 시험을 봤다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를 놓고는 대체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론을 하더라고요. 이 지금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내놓은 해석하는 거다. 사람들이 네. 많다는 얘기죠. 그런 메시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이 대통령 앞서 왜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그때도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발언 역시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좀 사법 개혁에 힘을 실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여권 강경파에서는 조 대법원장 향해 이제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좀 약간 혼선이 있고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확대 해석 나오는 걸 아예 좀 차단하려고 좀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그 전날 발언이란 거는 그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아주 공감한다 이랬나요? 네.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네. 요게 이제 보도가 되고 막 이게 난리가 나니까 다시 정리를 했어요. 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로 정리하겠다라고. 국회를 존중하는 원론적인 네. 입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었는데 그 이후 이제 좀 많은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법부 탄압 요거를 이제 매개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하는 거는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21일. 근데 이거 장소를 어디서 할 거냐 두고도 이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대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광화문 이쪽, 뭐 광화문 여의도 이쪽이 아니라 대구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외투쟁을 왜 하느냐 이걸 두고서는 국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하고요. 어제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네. 장동혁 대표 어제도 한국교회총연합과 그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지도자를 예방을 했어요. 앞서 왜 지난 주말에 부산 세계로교회에도 방문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장외투쟁 앞두고 계속 보수 개신교와 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한 거는 이렇게 오래 전입니까? 그게 그 소수로 뭐 그 앞에 가서 예. 기자회견을 한 거나 이런 건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 했던 거. 근데 이렇게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장외투쟁하는 건 6년 만입니다. 자, 이런 상황.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민주당에서 나온 그 사퇴 촉구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 요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야기가 커져가고 있는 건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를테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제 뭐 사퇴하라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입법부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정치 공세 성격으로 하는 것과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 원수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완전 무게감이 다른 거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정무적으로 그게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안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정무수석이. 그래서 정무수석이 정확하게 이제 가르마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 이제 가르마를 타고 정리를 했다. 어저께 눈에 띈 거는 정무수석이 얘기한 게 이제 기자들도 조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당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계속 대통령실에 와서 입장을 좀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정일치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의견이 같은 거지만 이제는 180명의 뭐 이제 범여권 국회의원 한 명의 헌법기관이니까 의견이 다 다를 거다.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 좀 하시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좀 난처한 질문 좀 줄여달라 뭐 그런 취지예요? 그거가 기자가 이제 정확하게는 월요일 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 이렇게 나온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것 좀 이제 묻지 마. 우리 이제 좀 답 안 할 거야 이제 그거는. 아니, 난처한 마음을 전 충분히 이해는 네. 합니다만 기자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성립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것이. 뭐 정확한 기자를 질문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좀 못할 수도 있는 거 이제 달라졌다 상황이 뭐 그렇게 어쨌든 이런저런 정리들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하는 걸 보고 역시 이 정권의 핵심은 지금 우상호구나. 저는 여러 가지를 사건이 벌어지면 다 가서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정리맨, 지금. 수순맨. 수순맨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건 기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적응을 하셔야지. 대변인이 지금 이런 것들에 좀 말이 엇갈리면서 오락가락하면서 만들어낸 문제인데 기자들한테 질문을 뭐 좀 적응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는 기자들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오독이다 오보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좀 워딩을 보면은 오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언론 관계를 또 이제 조금 굳이 그렇게 안 좋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탄핵 선고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그 모친이죠. 최은순의 이제 집사라고 알려진 락천 김충식 선생. 이 네 사람이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직후예요? 탄핵 직후에. 파면. 예, 윤석열 탄핵이 파면. 난 직후에. 예. 그러니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그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거를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대정부 질문한 거예요, 총리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이 지금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사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쥐고 있는 게 있는 것인가 정말로. 정말로. 지난번에 이를테면은
저기 지규현 판사 접대 네. 의혹 이것도 네. 뭔가 세게 이제 제보를 받은 다음에 지금 막 총공세에 나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쯤 나올지 있다라면은 뭐가 있다면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취 문제가 좀 불거질 수가 있겠다. 만약 지금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았다는 것처럼 뭐가 있으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있으면 까야 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단계적으로 뭔가 확인 절차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대충돌이 벌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더 이상 이것으로 이제 사법부 존중 문제, 삼권 분립을 흔드는 거냐 마냐 갖고선 이런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있으면 공개하는 게 맞고 이게 없는데 군불만 떼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부승찬 의원의 그 제보가 어제 많은 관심을 모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예. 발등에 불 떨어진 자동차 업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네. 언급했는데 일본이 어제부터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차, 뭐 현대 기아차하고 일본 캠리 같은 자동차하고의 격차가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5%, 일본도 25%인데 예. 일본은 이제 어제부터 15% 적용이 되면서 예.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10%포인트 관세가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현대차가 지금 미국 차 시장에서 지금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이제 경쟁 모델 토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를 비교하면은 네. 이전에는 $2,700 저렴했는데 우리 차가. 네, 우리 차가. 근데 이제 일본 관세가 낮아지면서 지금 한 100만 원 가량 아반떼보다 일본 차가 더 싸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는 아마 아반떼를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엘란트라. 파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는군요. 네,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토요타 캠리랑 비교를 하는데 약 $1,000 정도 우리가 쌌었는데 네. 이제 관세 적용되면서 우리 차가 지금 대략 계산들이 다 다른데 한 $1,000 더 비싸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게 난감합니다, 김준일 평론. 이제 현실이 됐어요. 예. 예, 어제부터 현실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올해 2분기에만 관세 부담으로 한 1조 6천억 원 영업이 감소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한 달 될 때마다 2,1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지금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어쨌든 미국 현지 생산을 지금 늘리는 거.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런데 지금 한 480조 원 되는 3,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일본이 했던 방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네. 정부에서는 절대 그럼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럼요. 해서 좀 장기화되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것인가의 대책도 같이 정부가 내놔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는 신경 안 쓰나요? 지난 그 구금 사태도 그렇고 참 이 정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밤사이 짧게 나온 거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와 그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더 강하게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발언을 또 했어요.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